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재와 액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삼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재앙이라는 말이 되길 텐데, 수재라든지 화재, 풍재 같은 이런 것 외에도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그냥 뭉뚱그려서 삼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띠에 맞춰서 이것이 3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해가 드는 해라고 해서 들삼재,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노을삼재, 세 번째가 나가는 해라고 해서 날삼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삼재에 속하는 띠에 따라서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재를 낀 사람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액을 풀어낼 수 있는 액마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삼재에 따른 액마기. 자, 이렇게 삼재가 드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모든 세상의 이치는 바로 하늘과 땅의 조화, 음양의 조화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해가 정해지는 것은 하늘의 기본적인 10가지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계의 10간과 이 천간이라고 불렸던 간과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수레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띠라고 하는 이 12지가 서로 이렇게 1대1 대응을 해서 조합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갑과 자가 양을 의미하고 을과 축은 음을 의미하다 보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렇게 조합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 천간은 10개고 이건 12개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씩 조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60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쭉 하고 나면 결국 이 끝까지 가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갑으로 돌아와서 다음 지지와의 결합을 하게 되면서 60가지의 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를 흔히는 60갑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갑자로부터 시작해서 개해로 끝나게 되면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 해. 그래서 흔히 이렇게 돌아오는 나의 해를 61번째 해를 그래서 환갑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었던 것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은 이민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과 같이 10개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해의 마지막 숫자는 늘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즉 갑으로 시작하는 해는 늘 4년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5, 6, 7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되어서 쭉쭉 와서 여기가 3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인년이라는 것은 바로 2022년 결국 2로 끝나는 해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 쭉 이어져 가게 되다 보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에서 임이 결국 2년으로 끝나게 되어서 올해는 호랑이 해이면서 2년으로 끝나는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재에 속하는 띠와 그 삼재,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바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축인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토끼의 해와 양띠, 그 다음에 돼지띠, 요 세 띠를 가진 사람들의 삼재가 시작되는 해는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뱀의 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 오, 미 요 세 해에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 말, 개. 자, 그래서
자축인이죠. 그래서 호랑이, 말, 그 다음에 개술이죠. 요 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언제부터 삼재가 시작한다고 봤느냐 하면 이 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삼재가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로 소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뱀에 태어난 해, 그 다음에 닭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지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3년간 삼재가 든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삼재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제 띠는 무슨 띠냐면 원숭이 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숭이 띠가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삼재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호랑이 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원숭이 띠의 경우는 올해 2022년 이민년이 들삼재에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삼재가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재가 들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가장 소극적인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적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 이런 신앙과 예술이 어떤 의미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 자체를 하나의 소원 성취나 액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 왔었고, 그 대표적인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 하나의 힘센 권위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호랑이 부적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림, 맹호, 축, 삼재, 이 숲속에 있었던 용맹한 호랑이에 의해서 삼재를 다 몰아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혹은 소멸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사악한 기운을 이렇게 해서 많이 선호되었었던,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존재인 호랑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애군을 몰아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호랑이를 봐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호랑이들이 그래서 소위 소멸할 수 있는, 애군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불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적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삼재부라고 부르는데, 이 삼재는 이루어졌을 때 이를 물리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다시피 독수리의 경우는 삼두독수리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재앙들을 일단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삼재부의 경우는 이렇게 삼두독수리로 이루어져서 삼두일족응이라고 해서 세 머리에 발은 하나인 매, 특히 이렇게 그려낸 이유는 바로 이 부리를 가지고 삼재를 쪼아 없애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몸가짐을 통해서 조심하는 그 대표적인 금줄처럼 이렇게 삼가고 삼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세들을 하나의 반응했던 것이 삼재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문간에도 이렇게 글을 붙여서 그 대표적인 입춘방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종태계의 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호랑이, 한쪽에는 용의 글씨가 쓰여져 있어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불러드리는 거고,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물리친다는 그런 두 가지 소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에도 울루라든지 신다와 같은 문을 지키는 신들의 이름들을 여기다 적어 놓아서 결국 사악한 기운들이 이 문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이곳에 이런 문첩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춘첩
자라고 해서 입춘이 되게 되면 건양다격이니 입춘대일이니 하는 것들을 써붙이는 것도 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 소박한 소망들을 이야기하는 큰 입춘에 큰 좋은 일이 있고 경사로운 일들이 거듭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처럼 늘 그런 소망들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달집을 태우는 것 또한 이런 액마기와 더불어 풍년을 기원하는 하나의 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쥐불놀이 같은 것들도 다 그러한 신앙이 하나의 놀이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절에 가나 이런 산신각을 만나게 되고 그 산신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호랑이 자체가 결국 염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을 물리쳐 줄 수 있다라고 봐서 우리에겐 너무나 친근하게 된,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던 호랑이가 친근하게 되어서 이 민화에서도 보게 되면 까치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그려져서, 까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발음상으로 까치 작자와 벼슬 작자가 같은 발음을 하게 되고,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니 결국 출세를 해가지고 큰 벼슬을 얻고, 벼슬을 얻는 것이 결국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민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고, 결국 이런 호랑이와 더불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용맹하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이것 자체가 큰 세속적인 권력으로 연계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신각에 늘 함께하는, 산신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호랑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는 실제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의 이런 무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두려운 존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물리쳐주는 고마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신령이 깔고 앉아있는 호랑이처럼. 자, 이처럼 도교의 습속에서 유래되었었던 이런 삼재를 말끔하게 씻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러한 삼재부와 같은 것들도 역할을 했지만, 또 역시 도교에서는 이를 물리치는, 삼재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또 끊임없는 선행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삼재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 늘 삼가고 삼가는 이러한 세상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나의 재앙을 멀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와 지침, 그것이 바로 이런 삼재라고 하는 유습으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삼재와 액마기에 대해서 곧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